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둑놈 사건은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 일자리, 이거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한 사건입니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밝혀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특감반 사찰 비리 건과 관련해가지고 이걸 물타기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 비정규 계약 기간에 매일 한 번도 밤 11시 이전에 집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꾸린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기사로 딸아이를 그렇게 몹쓸 애로 만든 것은 이거는 얼마나 변변찮은 앱이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이 저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KT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전무가 구속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때문에 사실 그때 국정조사도 뭐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뭐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김성태 의원의 이제 딸이 사실 KT에 이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네. 한 2년 만에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이 그렇죠. 됐어요. 근데 이제 본인 주장은 뭐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었죠. 당시에 네. 어떤 정상적인 절차가 없었다. 어떤 그 마지막에 어떤 그냥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합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해서 네.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당시에 이제 그 KT의 어떤 인사를 총괄했던 인재영입실장, 그러니까 전무급인데요. 이분이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서류 전형에서 실제 통과되지 않은 사람을, 그러니까 사실 김성태 의원의 딸뿐만 아니라 그게 또 더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합격 명단에 포함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업무방해 혐의로 해서 일단 구속이 됐는데 현재로서 이제 아마 김성태 의원은 일단 현재로서는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이 의혹 자체가 상당히 사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 구속이 됐다는 거는 아무튼 채용 과정에서 불법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법정에서 어떤 명확한 증거는 아니다 할지라도 네. 구속을 할 정도의 어떤 소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혐의도 굉장히 중대하고 네. 또 그 혐의 자체에 대해서 자료나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구속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구속이 되면서 이제까지 어떤 김성태 의원의 말 자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채용 과정을 보면 일단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적성 검사 받고 그다음에 임용 인터뷰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류 전형한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절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서류 전형 때 합격한 사람하고 최종 합격한 사람 명단을 맞춰보는데 이게 김성태 의원 딸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중간에 끼워 넣기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김성태 의원이 아예 정말 본인의 말대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그럼 KT에서 알아서 한 거냐? 그렇죠. 네. 근데 만약 KT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서류 전형 하라고 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 전체를 보면 서류 전형 정규직 하지 않을 때까지 몰랐다가 중간에 정규직을 뽑는구나 이제 그걸 알고 청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다음에 딸이 2011년도 그 자회사에 근무를 했잖아요. 네. KT 스포츠 그 재단에 스포츠 재단에 근데 그 1년 만에 다시 정규직으로 간다. 그것도 사실 KT넷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간 다음에도 어떠한 보직을 받는데 이제 처음 신입이니까 네.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든 자리에 줘야 하는데 아주 꿀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편하고 좋은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특히 KT 노조에서는 이건 분명히 뭔가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성태 의원 쪽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KT 노조에서는 더 윗선이 개입돼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성태 의원 딸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KT에 비정규직으로 스포츠 업무를 하셨어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 1년이 채 안 돼서 정규직으로 된 건데 본인 주장에 의하면 이제 공채고 결과로 놓고 보면 특혜 채용이 된 건데 공채를 통해 갖고 입사하면은 속된 말로 이제 굴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부서.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하던 그 스포츠 업무 농구단 팀 젊은 사람들이 속칭 얘기하는 꿀보직이죠. 아주 편한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좀 비정규직이었던 친구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거기서도 계속 그 꿀보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말이 많았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터지자마자 이 친구가 갑자기 회사를 관둡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제보도 되고. 그 지금 구속된 김모 씨보다 더 윗선일 것이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제보 받았을 때 더 윗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윗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사는 더 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노조에서 이제 더 윗선 간에 무언가 논의가 있었고 결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성태 의원도 지금 구속된 김 전 전무와 일면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노조 측 입장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실질적으로 김 전 전무가 이제 인사사실 총괄 담당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전무를 직접 접촉해서 무언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압박을 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 전 전무 윗선과 접촉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아래로 내려왔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수사가 아직까지는 김 전 전무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더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김성태 의원의 그 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응시자들의 그런 비리도 다수 포착이 됐다라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KT에서 전무 윗선 또 유력 인사들 중에서 더 많은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런데 승현 지금 김성태 의원 관련해서 조카도 뭐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조카에 대한 특혜 채용에 관해서 이제 모 신문사에서 밝혔는데요. 이제 김성태 조카 중에 김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수도권 대학에서 전문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KT 자회사 중에 보면 KTS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과장급으로 입사를 하시는데 이쪽이 어떤 곳인가 하면 KT에 있는 내부 외부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곳이다. 이런 곳인데 사실 이제 그 신문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KT 관계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실 이력서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았다. 근무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고심하다가 이게 KT가 아닌 아까 KTS 자회사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별다른 경력도 없고 학력 수준도 맞지 않아 고심했다라고 하는데 또 뭐 김성태 의원 말씀 들어보면 뭐 IT 굴지의 회사를 다녔다. 또 이런 실력 있는 말씀도 사람이다. 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채용 비리가 청년 일자리 문제, 뭐 김성태 의원도 아까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가려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책임져야 되고 만약 제가 있다면.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아마 수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무선에서 일단 이게 전무가 예를 들어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밝혀내지 못하면 사실 어떤 면 청탁 여부가 이제 못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무 그 개인선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이제 그 연관성을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밝혀내느냐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그 상급자가 만약 김성태 의원의 뭐 민원이다 딸이다 이렇게 좀 해줘라라고 했다라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추가로 또 더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조카 문제 같은 경우는 김성태 의원 주장은 일단 이분이 오촌 조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굴지 회사에서 이제 팀장을 맡고 있는 그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자기가 뭐 어떤 청탁을 통해서 들어간 사실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좀 더 검증될 측면이 있지만 현재 아직까지 부정 어떤 이 채용의 문제와는 아직까지 조금의 결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아마 검찰 수사라든지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과연 그러면 상부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렇게 될 경우는 아마 이제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 보면 또 이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 이거는 그 구속된 그 전무를 통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뭔가 얘기를 할 걸 기다리면서. 그렇죠. 일단 구속영장은 그 KT 전무하고요. 인사를 이제 실무했던 직원하고 둘을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KT 전무만 구속이 되고 이 밑에 실무했던 사람은 영장이 기각됐어요. 아마 밑에 직원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뭐 밑에 있는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상명 하복 관계에서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어쩔 수 없었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영장이 기각한 것 같은데 아마 구속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그러면 김성태 의원하고 그 구속된 김 전 전무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네. 아니면 김 전무가 윗선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했는지. 근데 이제 노조 측에서는 아마 직접적으로 지금 구속된 전무하고 김성태 의원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사실은 KT 자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윗선, 뭐 회장 이제 그런 선하고 연관이 있어서 거기서 내려왔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무입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냐가 중요하고 그냥 윗선이 있다면 이제 윗선 소환해서 조사해야 하는 거고요. 그 윗선은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았는지 그 부분이 밝혀져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